네, 단결! 네, 공인중개사 김종은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영업에 대개 16가지의 계약서를 씁니다. 그 16가지 계약서를 그 과목마다 유형별로 하나하나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꿈꾸는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 계약서는 이렇게 쓰라. 16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특약상, 그리고 우리는 하자가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같이 탐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계약서는 이제 우리는 창업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했을 적에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은 하자 없는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이죠. 자, 하자 담보 책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자, 법률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는 것을 매수인의 가실이 없이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매수인은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게 하자 담보 책임이에요. 그런데 매도인이 이 하자 담보 책임을 져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를 거래한 우리 공인중개사까지 책임이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를 쓸 적에 자, 정확하게 잘 써서 하자 담보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을 자유롭게 돼야 우리는 중개업 영업을 하면서 자, 어려움을 덜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헤쳐보면서 계약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믿음을 주고 신뢰를 쌓는다면은 계약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보다는 믿음을 주고 신뢰를 쌓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과 감동을 줘야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첨부해서 중개 기법까지 한번 나열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분야에 일하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 수준에 올려야 됩니다. 최고의 목표는 자기가 전문가 수준에 올라오려면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차후에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하나하나 장을 넘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김종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약 28년, 그전 30년이네요. 횟수로는 자, 중개업을 하면서 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자충우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요. 자, 계약서를 잘못 작성해서 법정에도 여러 번 서봤고요. 또 세무조사도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 막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님께서는 계약서를 잘 써서 영업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나열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책을 4권 썼네요. 누구나 꿈꾸는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업,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의 재테크여행, 여기서 한 8년 전, 9년 전에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대히트를 쳤는데 이번엔 작년에 제가 부동산 중개업은 심리학이다라는 책을 또 썼네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리 손님, 고객을 이렇게 다루는 어떤 브리핑하는 이런 기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자, 부동산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라 이런 책을 제가 펴냈네요. 그래서 거기에는 중개 기법 등 여러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은 16가지의 계약서를 과목 유형별로 하나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훈입니다. 자, 당신은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로서 자, 진정한 리더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은 정답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다만 그때그때의 자기 노하우, 그다음에 자기 컨셉, 자기가 개발한 거 이런 것을 견주어서 전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중개업 계약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님, 저는 작업, 취업, 중개 기법 과정을 제 과정을 이렇게 마치시고 현장에서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시면은 저한테 교육받은 효과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는 분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으로 옮길 적에 비로소 저희 이거 계약서 쓰기 또는 현장 경험에 자,
중개기법의 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부분 자 우리 공인중개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업무를 시작할 적에 처음에 사무소에는 자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되겠죠. 정리정돈을 깨끗이 해서 자 출퇴근해서 준비를 다 갖춰야 합니다. 갖춰놓고 두 번째는 자기 옷 매무새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공인사 남자분은 정장하십시오. 저는 부동산 중개하면서 꼭 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맹찰도 딱 달고요. 제 이 맹찰은 저는 3억원이라고 합니다. 3억원. 그래서 제가 이 맹찰을 아침에 들어서 목에 딱 걸 적에는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사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야. 또 일과를 마치고 이 맹찰을 풀어서 노트북 위에 딱 올릴 적에는 오늘 공인중개사로서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했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 매무새도 잘하고요. 그래서 좀 첫인상부터 좀 잘 가져야 되겠다. 특히 여성분은 좀 화사한 옷을 입으시고요. 너무 패인 거 입지 마시고 좀 옷 단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머리도 잘 만지시고 그래서 좀 뭔가는 좀 전문가의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옷 매무새가 다 됐다 그러면 세 번째는 내 지역 사이트. 우리는 어느 국지적인 한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 지역 사이트의 회원으로서 내 사이트를 열어봐야 된다. 내 사이트를 열었어. 그 다음에 내 물건도 집어넣고 또 그 물건을 상대편의 공인중개사의 물건도 확인을 하고 내 물건과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내 지역 사이트를 세 번째 열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국토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물건이 접수된 게 5억에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5억에 거래됐을까? 국토부 실거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해당이 거래가 됐다면은 거래 신고를 합니다. 실거래 신고를. 그러면 14일에서 20일 만에 그 실거래 사이트 실거래 가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5억에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은 과연 이 5억이 되는지 또는 4억 9천이 되는지 5억 2천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네 번째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제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경제신문 다 보지는 못할지언정 헤드라인을 보시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개발 현황이 나와 있는지 또는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어떤 기사가 나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우리는 프로 공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손님 고객은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 지역 현황에 대해서 분양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나는 정작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 내 지역 사이트를 지역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제신문을 하나 보시는데 저는 한국경제신문을 권유를 합니다. 거기는 좀 공평하게 그렇게 잘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그 다음에 내 지역의 개발 현황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경매 정보지를 안 보신다면은 대부분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지역에 내 아파트가 내 지역의 물건이 경매 현황에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야 내 지역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손님이 와서 내 지역에 경매 물건을 물어본다고 내가 모르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전문가는 이런 순서대로 경매 정보지도 하나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과는 교감을 이루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오늘 이 물건을 어느 물건을 선별 처리할 것인지 또는 물건을 보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로 이렇게 교감을 이루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과를 하루 종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손님, 고객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 준비된 순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영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과를 마치면은 내 일과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서 퇴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우리는 계약서는 대개 한 16가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가계약서부터 시작했어. 쭉 그냥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단독주택, 상가주택, 일반 분양권, 그 다음에
재개발 분양권,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이런 순서대로 쭉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진행하면서 한 과목 한 과목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는 제가 이제 영업을 하면은 우리 공인사 영업을 하면은 물건 접수부터 시작됩니다. 물건 접수부터 물건을 접수해서 그다음 물건 접수는 전화 접수도 있을 것이고 블로그 접수도 있을 것이고 카페도 있을 것이고 방문도 있을 것이고 소개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전단지 모임 뭐 이런 가지 많은 이렇게 접수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접수를 했다면 현장으로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현장 접수를 권유를 합니다. 이건 중개 기법에 나오니까 요거는 생략하고요. 이런 순서대로 물건을 접수해서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합니다. 권리 분석은 자 우리는 대개 등기사항 전문 증명서 하나만 가지고 권리 분석하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 즉 권리 분석할 때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된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 대장, 지적도, 건물 도면, 그 다음에 이런 사항을 좀 적어도 이런 권리 분석을 서류를 열람해서 그렇게 종합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문을 해서 물건 컨설팅 자료도 만들었어.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검토를 해서 이렇게 컨설팅 자료로 만들어서 제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손님 고객과 이제 물건을 이제 분석해 놨다면은 자 손님 고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찾아 나서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법에다 나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순간의 기지를 발휘해서 계약으로 이끌어내야 된다. 그게 전문가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인간적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기쁨과 감동을 줘야 계약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는 좀 대행 PDP를 걸어놓고 저는 브리핑하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풀어가면서 계약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자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쓰는 자 특약 사항으로 자 이는 여러 가지 합의되는 사항을 특약을 해서 그래서 계약을 하고 중개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 중개 보수를 받았다면은 자 우리는 프로로서 축하 카드도 만들어주고 축하의 선물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영원한 자 우리는 고객 관리라고 그러는데 영원한 고객 관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창조적인 고객 관리를 하라고 제가 제시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고객 관리도 제가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기법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연속적으로 중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중개업은 각 계약서마다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개 시에는 계약서를 완벽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법정에 서보니까 중개 계약 잘못을 법정에 서보니까 계약서는 내용의 자유, 형식의 자유, 서식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식 행위를 거쳐서 계약서를 쓰는 것은 그 계약서의 특성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입니다.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계약서는 백지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을 반드시 작성해서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사항과 우리 계약서의 특성을 견주어서 같이 종합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 특약사항을. 그래서 확인 설명서도 잘 써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 서식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시에는 자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건의 각종 공부를 열람해서 제시하고 확인 설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하나만 제시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아까처럼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사항 정부증명서는 물론이요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건물도면 이 정도는 제시하면서 확인 설명해 주는 것이 프로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우리는 매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약서부터 한번 써보자. 자, 우리는 자 중개업을 하면서 대개 보면은 가계약서를 씁니다.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서 우선 가계약금을 보내게 되죠. 근데 이 가계약서의 서식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용을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면은 가계약서
가계약서 작성하면 좋은데 가계약서를 작성 안 한다 이거지. 가계약서를 작성 안 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또 가계약금을 미리 보내놓는다 이거지. 가계약금. 자,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으면서 가계약금을 물건을 선점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이게 제대로 진행, 즉 패스가 본 계약까지 패스가 대부분 50% 이내에 그치더라는 거죠. 50% 이내. 대부분 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 50% 정도가 진행되더라 이거지. 진행.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가계약금을 맡겨놔놓고 그 다음에 또 딴 데 가보니까 더 좋은 거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그런다 이거지. 그럼 우리는 중간에서 자, 돌려준다, 못 돌린다. 우리 공인사가 중간에서 낭패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서를 쓰는 게 좋다. 근데 우리 현장에서는 가계약서를 안 쓴다 이거지. 왜? 귀찮다 이거지. 그렇다면 가계약서 쓰는 경우하고 안 쓰는 경우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고 우리 선배님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공인중개사로서 어떤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서는 이 포맷대로 매매를 하든지 전세를 하든지 월세를 하든지 가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근데 안 쓴다 이거지. 그래서 가계약서 쓴다 그러면은 본계약은 매를 맺힌 날 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는 그 부동산을 본 그 물건이겠죠. 물건. 그 다음에 지목대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전부 어디냐면 공부상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상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대로 쓰고, 그 다음에 거래 내용, 약정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억 원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계약금, 1,000만 원을, 걸고, 10% 정도를 걸고, 그 다음에 본계약을 해야 되는데, 되게 그렇지 않고, 그냥 100만 원만 맡기고 간다 이거지. 100만 원만 맡기고 간다. 이거죠. 그럴 적에도, 이런 계약서 써서, 그 다음에 언제 본계약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가격과 약정을 하는 거죠. 약정, 서식이 다 되어 있으니까. 자, 1. 가계약금의 효력은 가계약 체결부터 본계약 체결까지 유효한다. 그러니까 가계약금을 맡겨가지고 100만 원을 원단시키든지 또는 맡기든지 했을 적에 본계약 하는 데까지 할 때에 유효하다는 거. 두 번째. 다음 약정상이 없는 한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100으로 상환하고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은 이 특약상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 조항대로. 근데 이런 걸 안 해놔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자, 잔금은 매를 맺힌 날 이렇게 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부가조건. 자, 본계약은 가계약은 1, 2, 3. 1, 2, 3 우리가 부가 조건이 있잖아요. 여기서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계약을 한다. 두 번째, 본 건물에 융자가 얼마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겠죠. 물론 등기상점에서 확인할 적에 확인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가계약금을 보낸 다음에 매도자 누구 은행으로서 입금한다. 계좌번호도 적고요. 적으면 적고 그대로 승낙을 받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계약금 임대인 임차인에게 위 부가조건 기록된 그 기록 내용을 가계약서를 핸드폰으로 만약에 이런 경우죠. 사무실에서 서로 합의가 됐는데 임대인이 없을 수도 있고 임차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가계약서를 써서 있는 당사자는 서명 날인을 받고 없는 당사자는 핸드폰을 찍어서 전송을 해서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수인 임차인이 없다 그러면은 자, 이게 청약하시겠습니까? 이 조건으로 서식을 써서 핸드폰. 그러면 하겠다. 청약합니다. 받으면 돼요. 문자로.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매도인, 즉 임대인에게 보냈어. 자, 이렇게 청약을 합니다. 그러면 승낙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됐다면은 그러면 이 통장번호로 보내세요. 그래서 계약을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없을 적에도 어느 일방이든지 매도인이 없다고 해도 매도인한테 전송을 해서 자, 매수인이 임차인이 이렇게 청약을 했습니다. 자, 매도인 또는 임대인께서 승낙하시겠습니까? 핸드폰 승낙을 받고 그럼 이 통장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약정을 하고 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 중개 보수도
어느 일방이 잘못해서 중개보수는 지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그 본인 서명을 해서 있다면은 본인 서명이 되죠. 본인 서명이 되겠지만 없다 그러면은 나중에 남겨놔도 상관없어요. 다만 핸드폰에 승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서명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송을 시켰어. 그러면 합의에 의해서 돈이 갔다 그러면은 이것이 만약에 계약이 진행이 안 됐다라 그래도 만약에 안 들어간다 그런다면은 자 매수인 임차인은 계약금 반환받지 않기로 했잖아. 그 다음에 매도인 임대인은 배액을 배상하기로 했잖아. 이런 조항에서 해결되기가 쉽다. 근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잘 안 쓰고 있다. 그럼 안 쓸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두 번째는 안 쓸 적에도 우리가 방법을 한번 제시해보면 저는 이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본계약을 가능하면은 본계약으로 진행하고 가계약서를 쓰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가계약의 부가 조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 2, 3, 4 양당서자가 합의해서 계약 서명을 하고 양서식 배석했을 적에는 없을 적에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서 자 청약과 승낙을 얻었어. 그 다음에 온라인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온라인 계좌를 입금한다. 그 다음에 부가 조건에 기록된 대로 본인이 만약에 이행을 못했다면 서로 그 손해배상 문제를 자 이렇게 서로 맹시를 했으니까 읽어주고 했으니까 또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됐으니까 이대로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특약사를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 먼저 그러면 돈을 보낸다. 그러면 가계약서를 작성 않고 보내는 거죠. 보낼 적에도 우리 공인중개사는 이런 영수증을 하나 쓰자. 써서 자 무슨 기하는 뭐예요? 돈 주는 사람, 그죠? 매수인, 임차인. 그 다음에 가계약금 얼마 보내기를 한다. 그럼 수표번호. 그 다음에 위 가계약금을 자 무슨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는 이 물건에 대해서 자 전세계면 전세계약의 가계약금으로 무슨 공유사무소에 보관하고 이 물건의 계약이 사정에 의해서 불가시에는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하며 서로 이의를 제기 않기로 한다 해서 서명을 하나 딱 받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계약을 가계약서를 안 쓰고 우리 사무실에 맡겨둔다 이거지. 그럼 맡겨두면은 그러면 다음에 와서 서로 계약이 진행되면 좋은데 먼저 나가버릴 수도 있어. 또는 맡겨놓고 와서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이럴 적에 내가 내 사무소에 가계약금을 맡긴다 그러면 이런 영수증을 해서 서로가 이런 문제를 제시하지 않도록 합의를 하고 써서 만약에 당사자가 없다 그러면 뭐야? 핸드폰으로 해서 찍어서 보내서 청약합니까? 예, 청약합니다. 그러면 이건 매도자한테도 승낙합니까? 승낙함.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해놓고 내가 보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 자체적으로 보관한다면 이는 의를 제기 안 한다는 영수증 특약을 해서 받아서 가계약서를 영수증이라도 만들어 놓으면은 자 나중에 이렇게 될 적에 혹시라도 그 가계약금을 자 영수증 가계약서를 쓰지 않고 영수증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 단수증 또 하나 쓰는 거죠. 특약. 아까처럼 자 본계약이 자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죠. 임대인. 매도인이 미이행시. 자 매도인 미이행시는 돈이 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계약금 100배상. 가계약금 100배상. 가계약금 100배상. 배상하고 자 100 배상하고 매수인이 미이행시. 매수인 또는 자 임차인이 자 미이행시에는 자 가계약금 반환받지 않기라고 반환받지 않기로 하고 조건 없이 계약하게 한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하기로 이런 추가 조건을 집어넣으면은 설사 돈이 갔으면은 자 매도인 임대인이 이행을 한다면 가격금 배상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돌려 안 받기로 하고 해약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계약서를 안 쓴다 그러면은 영수증에도 이런 표시를 하고 보내자. 그러면은 우리 책임은 면할 것이다. 제가 현장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서 또는 가계약금의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자 부가조건의 특약을 했다 그러면은 특약하고 다음에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이 계약은 적어도 80% 내지 90%는 진행이 된다는 사실. 진행이 된다. 왜? 제가 해보니까 계약금 대행을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시다. 또는 가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 되니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본계약으로 진행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가계약금 영수증이라도 또는 가계약서를 작성한다면은 바로 본계약으로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계약금은 법률적으로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계약금은 청약과 승낙을 거쳐서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통장에 입금을 하였으니까 이것은 자 계약으로 본다 이런 판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계약금만 보냈으니까 자 중도금 잔금을 담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부가조건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 가계약금은 반환해야 한다 이런 판례가 상정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방법은 가계서를 쓰자. 근데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안 쓴다 그러면 영수증이라도 이렇게 발행했어. 그럼 영수증에 특약이라도 만들었어 한다 그러면은 우리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게 되고 또 중개업 보수도 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중개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이 진행돼야지만 어떻게 중개업 보수가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후자 저는 가계약금 영수증을 발행해서 진행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가계약금 영수증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님은 가계약서를 첫째는 쓰자. 근데 쓰는 게 좀 번거롭다면은 어떻게 가계약 영수증이라도 쓰고 부가조건을 넣어서 본계약으로 진행되게끔 하자. 이게 제가 주장합니다. 왜? 제 경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개 일반적으로 현재 중개업 현장에서는 돈만 보내라. 계좌 주인도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보내라. 그래놓고 나중에 중간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언쟁이 생기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만 중간에서 난처하게 된다. 그래서 가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가계영수증을 발행해서 서로 청약과 승낙을 얻어서 진행하자. 여기까지가 가계약서입니다. 좀 쉬었다가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